양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신다고 느끼시나요? 양띠 분들, 지금 바로 현관으로 가보세요. 양띠는 12지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새어나가고 자식들한테 속만 썩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띠는 사주학에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성질이 있어서 베풀기만 하고 받을 줄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양띠의 현관이 흙이 물을 막아버리는 형국으로 되어 있으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뜻합니다. 양띠 분들의 현관에 신발이 특정한 모양으로 놓여 있으면 들어와야 할 돈이 현관에서 막혀버리고 오히려 나가기만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양띠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현관 정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 풍수하고는 다릅니다. 양띠의 사주 오행에 딱 맞춘 방법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양띠 재물은 활짝 열립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양띠 분들의 금전운이 열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양띠는 왜 특별히 현관 관리를 잘해야 할까요? 양띠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여름 끝자락의 흙입니다. 이 흙은 여름 더위에 바짝 말라서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양띠 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물기운, 즉 재물운이 약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양은 물이 지어 다니는 동물이라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남한테 베풀기만 하고 챙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양띠의 약점을 현관이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의 통로인데 여기가 막히면 양띠에게 필요한 물의 기운이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1967년생 양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환갑이 넘어서도 예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분 집 현관을 보니까 신발이 전부 뒤죽박죽이었고 특히 신발들이 현관 오른쪽에만 몰려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오른쪽은 백호 자리인데 양띠처럼 약한 분이 백호 쪽에 신발을 몰아두면 백호의 살기에 눌려서 재물이 도망갑니다. 제가 신발을 왼쪽으로 옮기고 신발 색깔도 검은색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양띠는 흙이니까 물을 보충해야 하는데 검은색이 물의 색이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끊겼던 친척이 갑자기 돈을 빌려줬고 아들이 용돈을 처음으로 드렸다고요. 양띠는 원래 복이 많은 띠입니다. 착하고 성실해서 하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현관에서 그 복을 막아버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양띠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신발 배치 첫 번째, 신발을 현관 한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양띠는 중앙의 기운이 강합니다. 중앙은 오행에서 흙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현관 한가운데에 신발을 두면 흙 기운이 너무 세져서 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흙이 너무 많아서 물을 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양띠한테는 물, 즉 돈이 가장 필요한데 그걸 스스로 막는 겁니다. 두 번째, 흰색이나 회색 신발을 현관에 두지 마세요. 양띠는 흙의 기운이니까 쇠를 만들어냅니다. 흰색과 회색은 쇠의 색입니다. 쇠는 물을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띠의 흙은 이미 메말라 있어서 쇠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흙에서 쇠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보니 양띠 본인의 기운만 빠져나갑니다. 기운을 빼서 재물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돈은 못 벌고 건강만 나빠집니다. 세 번째, 신발이 3켤레 이상 널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양띠는 개띠와 만나면 형벌을 받는다는 게 사주에 있습니다. 신발이 많으면 개떼가 몰려드는 형상이 됩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개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주인을 따라다니고 외부에서 뭔가를 물고 오니까요. 양띠는 원래 개띠와 상극인데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으면 개띠의 기운에 눌려서 재물을 빼앗깁니다. 네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낡은 신발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양띠는 인정이 많아서 물건도 잘 못 버립니다.
아직 신을 수 있는데 아깝다는 생각으로 해진 신발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사주에서 양띠는 무덤이자 창고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저축을 잘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낡은 것, 죽은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낡은 신발은 이미 생명이 다한 물건인데 양띠가 이걸 못 버리면 집안 전체가 무덤, 기운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발 코를 문 쪽으로 향하게 두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이건 모든 띠에게 나쁘지만 특히 양띠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양띠는 원래 베풀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성격이거든요. 신발 코가 밖을 향하면 들어온 돈도 밖으로 나가지만 양띠는 그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소나 호랑이 띠는 기운이 세서 어떻게든 붙잡는데 양띠는 그냥 가려면 가세요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발끈을 풀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양띠는 흙인데 흙은 흩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신발끈이 풀려 있으면 양띠의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발끈은 단정하게 묶어두거나 신발 안으로 넣어두세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 양띠 분들 중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관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밖에 나가면 어차피 나쁜 기운을 또 만나는데 어떡하지? 맞습니다. 현관 풍수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만나는 나쁜 기운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양띠는 온순하고 착해서 남의 나쁜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풍수를 연구하면서 양띠 분들한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생긴 보석인데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양띠의 약한 부분을 딱 보완해줍니다. 특히 호환석은 금전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높여주면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양띠는 흙이고 호환석은 불과 쇠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불이 흙을 도와주고 쇠가 물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평소에 상품을 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호환석만큼은 정말 효과를 직접 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양띠 분들이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시면서 금전운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팔찌로 착용하시면 손목에서 심장으로 바로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요즘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선물로 많이 찾으시고 친목회나 동호회에서 단체로 주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모두 수작업으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제작하고 있어서 주문량이 많아지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준비했는데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호환석 팔찌는 양띠의 금전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양띠에게만 통하는 특별한 현관 정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풍수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발은 무조건 현관 왼쪽에 두세요.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 자리인데 청룡은 물을 관장합니다. 양띠는 물이 필요하니까 신발을 왼쪽에 두면 물의 기운을 받아서 재물운이 올라갑니다. 특히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구석, 딱 그 자리가 양띠의 재물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신발은 반드시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로 준비하세요. 검은색과 남색은 물의 색입니다. 양띠는 부족한 물 기운을 신발 색깔로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신발이 흰색이나 갈색이라면 당장 검은 신발로 바꾸세요. 신발 위에 검은 천을 덮어두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발은 딱 두 켤레만 꺼내두세요. 양띠는 숫자로 2와 8이 길합니다. 두 켤레는 부부를 상징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한 켤레만 있으면 외롭고 세 켤레 이상 있으면 갯대가 몰려드는 형상이니 딱 두 켤레만 두세요. 네 번째, 신발장 안에 붉은 팥을 한 줌 넣어두세요. 팥은 붉은색이라서 불의 기운인데 불은 흙을 만들어냅니다. 양띠의 약한 흙기운을 팥의 불기운이 보충해주면 양띠가 강해져서 재물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작은 천 주머니에 팥을 넣어서 신발장 왼쪽 위 구석에 매달아 두세요. 다섯 번째, 신발을 놓을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정확히 90도로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양띠는 부담스럽습니다. 살짝 15도 정도만 안쪽으로 기울여서 두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섯 번째, 현관에 작은 거울을 두지 마세요. 양띠는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들어오는 복이 거울에 비춰서 다시 나가버립니다. 만약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천으로 가리거나 아예 치우세요. 일곱 번째, 양띠는 특별히 신발 밑에 신문지를 깔아두세요. 신문지는 종이인데 종이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흙을 극하지만 양띠의 마른 흙에게는 나무가 약간 필요합니다. 나무가 있어야 흙에 물이 머물 수 있거든요. 신문지를 신발 밑에 깔면 신발에 묻은 나쁜 기운도 빨아들이고 양띠의 재물운도 올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문지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신발장 안에 소금을 두되 소금에 쌀을 섞어주세요. 보통은 소금만 두라고 하는데 양띠는 다릅니다. 양띠는 흙이니까 소금만 두면 흙이 물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쌀을 섞어두면 쌀이 나무의 기운이라서 흙과 물 사이를 연결해줍니다. 소금 한 줌에 쌀 한 줌을 섞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두세요. 아홉 번째, 한 달에 두 번 양띠의 길한 날에 신발장을 열어서 바람을 쐬어주세요. 양띠의 길한 날은 토요일하고 돼지날입니다. 음력으로 돼지 날짜를 찾아서 그날 신발장을 활짝 열고 1시간 정도 바람을 쐬게 해주세요. 특히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가 양띠에게 제일 좋습니다. 이때 환기하면 양띠에게 나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줍니다. 열 번째, 양띠는 현관에 절대 선인장을 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공기정화한다고 선인장을 두시는데 양띠한테는 독입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있어서 살기가 강한데 온순한 양띠는 이 살기에 눌려서 기가 죽습니다. 대신 둥근 잎을 가진 식물, 특히 돈나무나 행운목을 두세요. 단, 화분은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해야 합니다. 흰색 화분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띠는 매일 아침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을 쓰다듬으면서 오늘도 재물 가득 담아오세요 라고 3번 말하세요. 양띠는 말의 힘이 센 띠입니다. 착하고 순해서 남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지만 본인이 하는 말은 하늘에 다 닿습니다. 신발한테 복을 담아오라고 부탁하면 신발이 정말로 재물을 물고 들어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신발을 벗으면서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3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발에 묻은 나쁜 기운이 감사의 말로 정화됩니다. 양띠 여러분,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세요. 신발을 왼쪽에 두 켤레만 비스듬하게 놓고 검은색 신발로 바꾸고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신발장에 팥 주머니와 소금 쌀 그릇을 넣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3일 안에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양띠는 원래 복이 많은 띠입니다. 12지 중에서 가장 착하고 하늘이 제일 사랑하는 띠입니다. 다만 그 복을 받을 줄 몰라서 현관에서 막혀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부터 현관을 바꾸시면 양띠의 진짜 복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양띠 대박납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